지금 우리는 이제 수열에 대해서 이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수열 중에서 항이 끝없이 가는 그 상황에서의 그 수열이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이 컨버지하냐 디버지하냐, 우리 요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 진행을 좀 할게요. 인피니트 시퀀스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다. 그래서 땡땡땡땡 n번째 항이 있고 뒤에 땡땡땡, 즉 이런 식으로 이 끝없이 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면 우린 이 수열을 무한수열이다, 이 인피니트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제너럴 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의 n번째 항, 즉 an을 말한다라는 거지. 함수에서는 결국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의 x값에 대한 함수값 fn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자, 수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A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F1이다. A2를 F2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AN을 FN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FN의 함수값의 극한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n에 대한 함수인데 그 정의역이 자연수가 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3n-2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그냥 fn이 3n-2가 되는 함수다, 단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우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시퀀스에 대해서 인피니트에 대한 결과는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는 그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렴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3n분의 2의 극한의 값을 생각한다면 n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3n은 무한대가 되겠죠. 2는 상수지.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의 꼴이야. 근데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컨버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그냥 O라는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것은 이 O라는 함수인 거지. 즉 상수함수인 거라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이것을 fn이라는 함수로 본다면 얘는 y는 O라는 함수거든. 그것은 이 n이 1일 때도 오고 2일 때도 오고, 그러니까 n이 무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값은 5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도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는 것은 정리해주면 컨버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이 상황은 뭐냐면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그 수열의 값이 극한값 어떤 알파가 된다. 즉 얘는 뭐냐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그 수열이 컨버지한다는 얘기는 이 n의 값이, 즉 항이 무한히 커질 때의 수열의 인피니트 시퀀스의 극한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다. 즉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런 것처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어떠한 수열의 값이, 즉 그냥 그 수열이 상수로 표현되는 그 수열이면 그냥 그 값은 그냥 C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과 일치하는 경우 우린 얘를 컨버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수열이 디버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컨버지한 게 아니면 디버지한 거야. 그럼 컨버지한 게 아닌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수열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컨버지한 게 아닌 경우가 있어. 우리 그것을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n 제곱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의 제곱도 역시 무한대가 되겠지.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디버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n이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것을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디버지하는 경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고요. 우리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수열의 극한을 말하는 얘기는 컨버지한다면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극한값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컨버지하지 않다면 그냥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다 디버지하는 거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성질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열 AN과 수열 BN이 둘 다 알파랑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수렴하고 있는 두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열 AN에다가 C를 곱한 거에 극한이 있다면 이 상수를 곱했으면 이 상수 C를 앞부분으로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C 곱하기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이런 A의 극한과 똑같고 A의 극한이 알파니까 얘는 결국 C 곱하기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C 곱하기 A의 극한은 C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썸과 디퍼런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야. 수렴과 수렴을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뺀 값은 결국 따로따로 써도 괜찮아.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의 극한은 알파고 B의 극한은 베타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냥 더하거나 뺀 거에 극한을 바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 곱에 대한 프로덕트론에 대해서는 역시 수렴과 수렴하는 두 수열을 곱할 때는 역시 얘도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쓸 수가 있는데 A의 극한과 B의 극한 각각 알파랑 베타니까 결국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 그래서 수렴과 수렴을 더하거나 뺀 값도 수렴이고 곱한 값도 수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때거든. 이 나눌 때는 우리 함수 극한할 때도 주의하자라고 했잖아. 나눌 때는 이것을 그럼 이거 A의 극한을 B의 극한으로 나눴으니까 그 결과도 바로 알파 오버 베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주의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주의해야 돼?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 BN 자체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BN은 0이면 안 된다. 이거랑 그 다음에 BN의 극한, 베타겠죠. 이 BN의 극한, 즉 베타도 0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거 하나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러한 무한대의 분수꼴에 대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두 번째는 그 형태가 지수의 꼴로 표현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비교하자 했냐면은 다항식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빠른 방법은 바로 차수를 비교하는 거죠. 차수 비교였는데 자,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분모는 최고가 2차식이고
분자도 2차식이잖아. 그러면 차수가 서로 같다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다면 그때는 가장 최고차, 가장 2차식, 가장 큰 차수니까 가장 큰 차의 최고차의 개수만 생각해서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써주면 됐었어. 그때는 2분의 3으로 수렴했었고, 그런데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생각해서 그 개수의 비가 플러스면은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가 됐었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차수는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반면에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크다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그 극한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정리해주면 차수가 서로 같으면 개수비교다. 분자가 더 크면 부호를 생각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꼴이고 분모가 더 크다면 그때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러면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비교하는 건데 이와 같이 뭐 2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것처럼 지수로 표현되는 경우 a의 n제곱 이런 지수로 표현되는 경우는 누구를 비교하는 거였냐면 밑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자, 밑을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밑에 사실은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야. 밑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야. 우린 a의 n제곱꼴이 있으면 우린 요 a를 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 a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 생각해봐. 밑의 절대값이 제일 큰 게 분모가 얼마야? 3이잖아. 분자도 3이잖아. 그러면 분모랑 분자가 가장 큰 밑의 절대값은 3이거든. 그럼 그것은 얘랑 똑같은 경우라고. 차수가 분모 분자가 같으면 개수비교였잖아. 그러면 차수가 얘는 이제 밑이 분모랑 분자가 가장 큰 밑이 서로 같으면 역시 개수비교하는 건데 3의 n제곱은 얘는 1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3의 n제곱과 똑같잖아. 그러면 개수 비교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다항식과 지수식은 빨리 푸는 어떤 방법이 똑같다고. 차수를 비교할 거냐 밑의 절대값을 비교할 거냐 그것만 다른 것뿐이지 그거 이외에 기본적인 결과적인 방법은 똑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무리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자고 n제곱의 근호가 있어. 그럼 얘는 결국 n에 대한 1차다. 최고는 1차다라고 볼 수 있거든. 역시 n제곱의 근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1차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분모가 1차식, 분자도 1차식, 가장 큰 차수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가장 큰 차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역시 개수 비교해주면 분모는 개수가 2, 여기는 1, 그러니까 3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4는 2잖아. 2 플러스 1, 3이 돼서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그런 꼴의 극한을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은 보통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근호가 있는 경우랑 두 번째는 근호가 없을 때야. 뭐 굳이 공식적인 부분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근호가 있는 즉 이런 경우죠. 근호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이런 꼴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유리화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호가 없는 경우 이 두 번째 이 형태인데 이 근호가 없는 n이 무한대면 n제곱도 무한대고 n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근호가 없는 꼴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냥 최고차로 묶는다. 최고차로 묶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자, 이 형태는 유니화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이놈의 켤레수를 서로 곱해주는 꼴을 말하거든. 그러면 켤레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플러스 n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가 a 빼기 b꼴이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그럼 분자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주면 얘는 2n 더하기 3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우린 여기서 이제 그냥 차수를 비교해 보자고. 요거 1차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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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다. 개수 1, 1, 2. 그래서 2분의 2다. 극한값은 이꼴 1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근호가 없으면 최고차로 묶자고 했는데, 그럼 얘는 n 제곱으로 묶어주면 돼. 2차식이 최고니까. 그럼 n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되면 요 n분의 1은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n 제곱에 가까워지는 거고, n이 무한대일 때 n제곱 역시 무한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무한대인데, 자, 이렇게 풀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럼 직관적으로 n이 무한대일 때는 그냥 가장 큰 차수에 대한 이거의 극한만 생각해서 n제곱이다. 그러니까 극한 무한대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뺐어. 그럼 결과 뭐가 되겠니? 무한대가 되겠죠. 자, 무한대끼리서 더했습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라고 했어. 한없이 큰 거. 한없이 큰 거랑 한없이 큰 거를 더하면 당연히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상수랑 무한대를 곱했어. 그러면 무한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C라고 하는 게 부호가 뭔지를 모르거든. 이 상수가 플러스면 무한대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C가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C가 0보다 크면은 양의 무한대고, C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야. 무한대를 상수로 나눴어. 그러면 똑같아. C가 양수면 그럼 무한대를 양수값으로 나눴으니까 그대로 무한대가 되지만, C가 음수면 무한대를 음수로 나누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한대에다가 얘는 뭐니? n분의 1제곱을 한 거야. n제곱급 무한대. 역시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를 무한대로 나눴어. 그때 이때는 C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상관없이 그 C를 한없이 큰 값으로 나눠주면 결국 0의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